5학년 친구들, 오늘은 4단원 글쓰기의 과정 첫 시간입니다. 교과서를 준비하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배워봅시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알아보기입니다. 교과서 122쪽과 123쪽을 펴고 어떤 장면인지 살펴봅시다. 어떤 장면인가요? 목수가 설계도를 보며 어떤 집을 지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23쪽은요? 사람들이 설계에 맞게 뼈대를 세워 집을 짓는 중입니다. 네, 맞아요. 그럼 이런 집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지을까요?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 먼저 땅을 단단하게 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춧돌을 놓습니다. 그 다음엔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배들 뽑아 지붕을 올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글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바로 우리가 4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이기도 하죠. 아래에 있는 학습 순서를 보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어떤 글을 쓸지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네, 학습 순서에도 나와 있네요. 첫 단계는 바로 쓸 내용 떠올리기죠. 그 다음으로는 떠올린 내용을 조직합니다. 네, 우리가 3단원에서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비슷한 내용을 배웠었죠. 내용을 조직한다는 것은 바로 글의 구조인 뼈대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학습 순서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글 쓸 준비를 모두 마쳤다면 실제로 글을 씁니다. 네, 바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최종적으로 학습할 내용입니다. 쓰고 싶은 내용을 떠올린 뒤에 어떻게 쓸지 내용을 조직하고 나면 남은 일은 실제로 글을 쓰는 것이죠. 근데 학습 순서를 보니 문장에 대한 학습도 포함되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때 올바른 문장을 사용해야 전달하려는 뜻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학습합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알기입니다. 네, 그럼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은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사진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뭔가 어색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게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있어야 할 게 없으니 어색하죠? 마치 노래방에 마이크가 없는 것처럼요. 그럼 이 사진에서 보이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변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를 치우고 변기를 갖다 놔야 해요. 변기가 없으니 대소변을 볼 수 없어 난감합니다. 여러분도 꼭 필요한 무언가를 빠뜨려 본 경험이 있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학교에 필통 대신 리모컨을 들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다른 친구들은 더 없나요? 현장 체험학습 가는 날 물통을 집에 놓고 온 적이 있어요. 매우 당황스러웠겠네요.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을 빠뜨렸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친구에게 수업 시간마다 필기도구를 빌려 써서 민망하고 또 미안했어요. 그날따라 무더운 날씨여서 친구의 물을 나눠 먹는 게 미안했어요. 네, 둘 다 정말 난감했겠네요. 그럼 교과서 124쪽을 펴주세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을 적었는데 어딘가 어색하군요. 각각 어느 부분이 어색한지 한번 찾아볼까요? 선물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했는지 문장을 적어볼까요? 엄마께 선물을 드렸다라고 쓰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네, 잘했어요. 두 번째 문장은 어디가 어색한가요? 선수가 무엇을 잡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색한 부분을 채워볼까요?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완성된 문장을 자세히 볼까요? 문장도 글의 구조처럼 처음과 가운데,
그리고 끝부분이 있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끝부분이 빠져서 어색했던 거였어요. 물고기로 치면 꼬리가 없는 물고기니 어색하죠? 두 번째는 어디가 빠져 있었죠? 가운데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선 이렇게 문장을 잘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완성된 문장이 되려면 무엇이 꼭 있어야 할까요? 가에서 다까지 풀어보며 문장의 중요한 구성 성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무엇이 띄고 있나요? 무엇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빈칸에 적어보세요. 토끼가 띱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은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네요. 누가 공을 던지고 있나요? 아이가 공을 던집니다. 맞습니다.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림과 어울리면 다 맞아요. 그럼 지금 가에서 공부한 내용이 문장의 어떤 성분인지 알아볼까요? 125쪽 아래 말풍선을 봐주세요. 무엇이나 누가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로 주어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보면 처음 부분, 즉 문장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성분이에요. 물고기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주어는 주인 역할을 하는 말로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즉 주인입니다. 은는 이가가 붙어있는 말들이 바로 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의 주인인 언어라서 주어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교과서 125쪽 나를 풀어볼까요?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모두 다로 끝나는 특징이 있네요. 먼저 무엇이다에는 어떤 걸 적으면 될까요? 세입이다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럼 어찌하다는? 어찌하고 있다이므로 노래합니다가 어울립니다. 네, 그럼 어떠하다에는? 어떤 상태인지 적어야 하니 귀여운 상태를 적었습니다. 네, 지금 적어본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는 어떤 문장 성분에 해당되는지 알아볼까요? 이것은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말로 서술어라고 합니다. 문장에서는 맨 끝에 위치합니다. 바로 물고기의 꼬리 부분이죠. 없으면 허전한. 서술어는 주어의 움직임, 상태 등을 설명해주는 말로 주어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서술어의 서술이란 단어도 바로 설명한다는 뜻이거든요.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 또는 요로 끝나서 온점이 붙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려간다 또는 먹는다처럼 내 움직임을 설명해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먹었나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친구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네, 그럼 다에 나온 것은 어떤 문장 성분일까요? 아래 말풍선을 봐주세요. 이 성분은 바로 문장 안에서 동작, 즉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으로서 목적어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물고기로 치면 배 부분에 해당되죠. 목적어는 주어가 땡땡을 했다라고 할 때 했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됩니다. 목적어에서 목적이란 이루려고 한다는 뜻으로 성공을, 우승을 등 동작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을이 붙어있는 말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간혹 목적어가 없는 문장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럼 세 가지 문장 성분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을 처음과 가운데, 끝으로 나눴을 때 맨 앞에는 주어가, 맨 끝에는 서술어가, 그리고 가운데에는 목적어가 옵니다. 자세한 특징들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이것부터 기억하고 하나씩 살을 붙여가면 됩니다. 네. 넷. 그럼 뒤로 넘겨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을 찾는 문제네요.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방금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배웠으니 이 세 가지 성분 같습니다. 네, 그럴듯한 생각이네요. 그럼 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떡볶이입니다. 빨갛다입니다. 네, 더 없나요? 그럼 같이 확인해 봅시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은 떡볶이가 그리고 빨갛다입니다. 그럼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매콤한입니다. 이근입니다. 고추처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바로 맨 앞에 매콤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익은 그리고 고추처럼입니다. 아주 잘 찾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은 주어나 목적어 또는 서술어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이 없더라도 문장이 완성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매콤한은 주어인 떡볶이를 꾸며주는 말이며 익은과 고추처럼은 서술어인 빨갛다를 꾸며주는 말로 이들이 없어도 문장은 완성됩니다. 자세하게 꾸며주는 말은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럼 3번의 이번 문제는 바로 꾸며주는 말이군요. 훌륭해요. 그럼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은? 떡볶이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서술어는 있나요? 네, 바로 빨갛다입니다. 모두 잘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문장도 있습니다. 동작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 목적어인데 동작이 없는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꼭 있어야 하는 부분만 남기는 문제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위에서 배웠듯이 자세하게 꾸며주는 부분을 떼면 됩니다. 네, 그럼 자세하게 꾸며주는 부분을 지우고 남은 부분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예쁜과 들판에가 꾸며주는 말이니 지우고 꽃이 피었습니다만 적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은? 잽싸고 빠른 그리고 검정 옷을 이분을 떼고 나니 경찰이 도둑을 잡았습니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줄인 문장은 경찰이 도둑을 잡았습니다입니다. 이렇게 꼭 있어야 하는 부분만 남기고 보니 무엇이 떠오르나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남았습니다. 네, 이로써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은 바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문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성분이니 꼭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127쪽을 펴주세요. 지금까지 배운 문장 구성 성분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문제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도록 문장을 3개 만들어 보세요. 물고기 힌트 드립니다.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돌아가서 살피기보다는 물고기를 보면서 스스로 적어보세요. 고민이 된다면 물고기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좋겠군요. 다 완성했나요? 5번 활동은 친구들과 하는 놀이인데 가족들과 해보도록 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말로만 하는 놀이도 있어요. 문장 완성 놀이라고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맞는 문장을 만드는 놀이예요. 예능 프로에도 나오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게임이랍니다. 이제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다음 문장에서 빠진 문장 성분은 친구가 생일 선물을 다음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목욕을 한다. 나는 삼촌을 트와이스가 부릅니다. 달걀을 낳았다. 예지가 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춤을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말로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는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나의 결과는 5개 미만은 잊지 말고 복습한다. 특히 말풍선 꼭 읽는다. 실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